저는 이제 그리스학을 왔는데 그 당시 뭐 그리스의 뭐 철학을 한다든가 그리스 역사를 하신 분들은 그리스 근처에도 못 가보고 솔직히 사진으로도 그 책에 나오는 걸 볼 수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아래로 보이는데 그냥 이리저리 가서 정말 참 선생님들 괴롭히고 가서 발언하고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그게 그렇지 않던데요. 그리고 요전에 제가 그 원본을 보니까요, 이게 해석이 좀 틀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른들을 공격하니까 그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막 덤벼들 때 천상의 신들이 얼마큼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때 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저 나이 또래 그렇게 막 새로운 인문학을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초토화될 정도로 그 무슨 학회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뒤에서 질문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뭐 이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들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하여간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절대 못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딱 막아버리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인생의 전반부 얘기가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울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30대는 뭐든지 도전을 하고요. 싸우다가 권위 있는 사람과 싸우다 지면 훈반바 공격했죠. 똑같죠. 훌륭한 도전했다고. 이기면 더 큰 명성을 얻고. 그리고 30대의 우리 철학이 뭡니까? 많이 마시고 많이 놀고 즐겁게 놀고 즐기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는 지킬 게 더 많아요. 이제는 어떻게 how to die, 어떻게 이걸 마무리하느냐의 문제가 되죠. 이것이 바로 길가메시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이제 영생,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이름을 남기고 싶다. 뭐 학문적으로나 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몸은 죽어도 자기 존재는 좀 남겨놓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생의 문제. 이거를 이제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이 설화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아주 소급하자면요. 기원전 5천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얘기거든요. 수메르 문명 자체가 한 5천년, 이제 6천년 됐는데 거기에 기록으로 남은 거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때 이미 인생의 전반부는 도전의 시기요, 후반부는 수세의 시기다라는 얘기. 그리고 너희들이 남자로서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은 첫 단계는 이런 게 올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오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얘기를 어려부터 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인생에서 이런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신화 얘기가 너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통과 의례적인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 학교 교육이 어딨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교육이 사는 어떤 기술적인 그리스에서는 지식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지식을 테크네라 그랬습니다. 테크네. 이것이 기술, 예술, 뭐 이거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사회에서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예의를 차리고 살 것이냐. 이걸 프락시스라고 그러는 행동에 관한 것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오리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관조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하든 안 하든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학문에 대한 그런 지식,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테크네 쪽.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세오리아. 소위 관조로서 얻는 지식은 뭐 학자들 되는 사람들한테는 뭐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별 등한히 하고요. 프락시스.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번째 지식, 굉장히 중요한 지식. 이걸 안 가르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너무 일찍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신화를 배우면 꼭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 없이 신화를 통해서 저절로 체화된다 그러죠. 몸에 이렇게 습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신화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니까 믿지 마라, 읽지 마라, 입시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입시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취직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적을 사랑한 여인들 얘기인데요. 요 부분은요. 아까는 신화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번에는 신화의 아주 공통된 주제입니다. 어느 나라 신화에든지 나타나는 주제지만 이것이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넣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적을 사랑한 여인은 여기 나오는 이제 세 사람의 대표적인데 메데이아가 이하손, 황금의 양털을 가지러 온 이하손한테 반해서 결국 마법사인 메데이아가 그 불에 대지 않는 고약도 만들어주고 용을 잠재우게 한 다음에 그 황금의 양털을 뺏게 하게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 친남동생 압시르토스를 같이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와서 잡힐 때쯤 되니까 그 아버지 더 무서운 마법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을 죽여서 사지를 절단해서 바다에다 뿌려요. 아버지가 그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에 도망가 버린 거죠. 그렇게까지 하고 도망을 왔는데 나중에 이하손이 딴 여자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 사이에 있었던 아들 둘을 죽이고 뭐 이렇게 도망간다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는 조금 전에 뭐 최근에 하는 영화에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미노타우로스가 있는 라비린토스의 실타래를 주고 칼을 몰래 줘서 테세우스로 하여금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게 하는데요. 또 이제 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미노타우로스는 자기 어머니가 낳은 오빠입니다. 일종의 피부치죠. 물론 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는 황소였지만 어머니는 같아요. 아리아드네와. 그 다음에 이제 미노스와 스킬라는, 이거는 이제 스킬라라는 여자는 메가라라는 도시의 공주인데, 미노스 왕, 아리아드네의 아버지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그 니소스는 자기 아버지인데 여기 자줏빛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는 한 절대로 힘을 잃지 않고 나라가 망하질 않아요. 쌈손 얘기의 원형이죠. 네. 자명고 얘기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스킬라가 미노스한테 얘기해 주니까 너는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꼭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널 데려가는 조건은 아버지 머리카락을 자르고 연락해 주는 거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연락해 주는 바람에 미노스는 죽고 나라 망하고 그리고 스킬라는 물론 미노스가 데려가는데 발에다 밧줄을 묶어서 배로 끌고 오는 바람에 익살하죠. 그리고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낙수섬에서 버리고 가고요.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들은 남자를 따를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뿐더러 자기 피부치 하나를 죽일 정도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애비 죽이는 것도 두렵지 않은 여자들을. 그러니까 거기는 딸을 무서워해야죠. 그런데 유대 신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삼손과 데릴라에서 여기는 종족이 위주기 때문에 삼손이 배반당하고 죽죠. 같은 이야기지만 결론이 그렇게 달라져요. 이 삼손과 데릴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막에 샘이 하나 없어지면은 저는 살 수 없는 곳인데 종족적 유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샘족은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켈트 신화